돈이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강신성 씨인가요? 네. 이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걸렸었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과 맞습니다. 주고받은 네. 돈 때문에 그 사람과 인연을 10여 년 이상 20년씩 인연을 이어오면서 네. 계속 돈을 빌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네. 의문을 보통 사람들이 갖는 거죠. 그렇죠.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민석 후보가 그 첫 번째 정치자금 위반했을 때는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예. SK에서 정치자금 2억 원 받은 거였고요. 예,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2008년에 네. 지인 세 사람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는데 이때 세 명 중에 한 명이 강신성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일단 재판까지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2018년에 예. 1억 4천만 원을 수수한 게 있는데 10명으로부터 네. 그 중에 4천만 원, 그 나머지는 다 1천만 원씩 냈고 네. 4천만 원을 강신성 씨가 줬고 예. 그리고 이른바 1천만 원씩 똑같은 내용의 그 차용증 써가지고 네. 줬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신성 씨와 관계된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라든지 네. 아니면 강신성 씨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아, 네. 회사라든지 네. 하필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1천만 원씩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네. 써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줬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나온 거고 수상한 자금 흐름의 시초로 지금 얘기가 되고 예. 있는 겁니다. 강신성 누군가요? 강신성이 그 일종의 그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학회협회장도 했었고 예. 또 과거에 뭐 꼬마 민주당. 김민석 씨랑 네. 같이 꼬마 그렇죠. 민주당을 창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 동반자? 동반자죠. 동반자. 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과거부터 굉장히 유명하게 예. 강진성과 김민석의 관계는 굉장히 전가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 의혹은 뭐냐면 이 돈을 왜 이 사람한테 또 빌렸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민석 씨는 자신을 향한 과거의 정치자금 수수 이 혐의가 네. 다 검찰의 농간이었다. 정치 수사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의 결과로 김민석 씨가 진짜로 출마도 못하는 이런 유죄를 받았다면 강신성의 증언이나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을 텐데 네. 왜 그러면은 자기 정치 인생을 거의 반쯤 끝장낸 사람이랑 계속 그 이후에도 그러네요. 정치적인 혹은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 피선거권 박탈돼서 5년 동안 출마도 못한 그렇죠. 것도 이 사람이 준 돈 예, 예. 때문인데.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이 그러네요. 관계라는 게 결국은 강신성이 검찰에서 뭐 자료를 제출을 했건 뭐 혹은 안 했건 예. 이 사람과의 자료가 틀려서 이게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 그러네요. 이런 양반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이 사람은 또 김민석 씨한테 또 돈을 또 빌려준다? 또 준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언급해 보면 언론 네.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김민석 씨가 언급하기를 나와 강신석 둘은 형제보다 강신성 둘은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이고 네.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내놓을 수 있는 관계이고 동지이자 형으로 생각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또 아무래도 회계사니까 또 숫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네. 이게 회계상의 이슈가 자주 되거든요. 네. 돈이 오고 갔는데 이게 예. 뇌물이냐 빚이냐, 빚이냐. 꼭 갚아야 된다. 좀 여러 정치인들 돈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빌린 거다. 그쵸, 뭐 그쵸, 이렇게 그쵸. 해서 예. 사실은 판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판례들이 되게 많고 예. 인상 깊은 용어가 있는데 진실한 채무거든요. 대법원 진실한 채무. 네, 우리 진실한 채무인가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를 들어 5억을 줬는데 네. 세무당국이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아들한테 빌려준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이슈고 판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네. 빌려주지 않았으면은 증여세 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빌려줬다를 인정받으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맨날 부딪히는 이슈가 그렇죠. 돈 받은 게 아니라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야 이런 말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으로 듣는데 네. 그럴 때마다 예. 진실한 채무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 그거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이 뭐냐면 네. 계좌이체거든요. 아. 계좌이체. 아.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1명 1억 4천 예. 계약서 보시면 네. 저도 이제 열람을 했는데 예. 정말 줘야 하거든요. 정말 줘야 하거든요. 네.
이거 인정 못 받아요. 아, 법정에서 택도 없어요. 예. 세무 뭐 저는 이제 세무 당국이라고 하면 뭐 다른 별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약서 보면 줘야 하거든요. 저도 그 계약서를 저 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데 언제 쓰여졌는지 그렇죠. 종이 감정했습니까? 그거 이게 저-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정확히 네. 정확하게 검증이 된 몰라요. 건가요? 이 그 주장은 2018년 4월에 네. 한꺼번에. 맞죠. 네. 예. 그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저기 한 일부에서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김민석은 축지법을 쓰냐? 네. 어떻게 10명한테 한꺼번에 그걸 다 받냐? 예. 더구나 한 병은 전북 정읍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다 네. 오가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채무에 예.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계좌이체다. 그렇죠. 계좌로 돈을 보냈으면 다 남으니까 예. 그거는 뭐 그때부터 공개하는 거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네. 계좌이체가 아니고 지금 제가 좀 간접적인 경로로 계속 좀 계좌이체한 내역을 보자. 예. 그리고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런 의사 표시를 하고 조금 요청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꼭 1,000만 원이냐? 네. 그렇죠. 그건 왜 2천만 그런 원, 2천만 원, 2천만 원, 3천, 3천, 3천. 아니 1억 4천 강신성 한 명으로 하지.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예. 네. FIU 추적을 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 이때는 FIU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김경률이 돈을 빌려주면서 1억 4천. 야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 내놔. 네, 김경률 네, 네. 1억 4천. 그렇죠. 박은주 계좌이체 내역 네. 없어요. 네. 현금으로 줬어요. 야 1억 4천을 현금으로 주는 건 불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FIU 때문에. 예. 네. 그런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면 이제 그런 알리바이가 가능한 거죠. 빌려줬다. 네. 김경률한테 네. A한테 B한테 C한테 11명 1,0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일종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FIU 같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예. 계속 이제 수상한 뭉칫돈들을 많이 추적을 하잖아요. 그 기준이 예. 범죄자들 예. 그 기준이 그 그래. 1억 1,000만 정도 원. 그 기준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원입니다. 1,000만 원. 오. 아. 이게 이제 또 꼼꼼하신 분들 야 김경률 2018년엔 2천만 원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실제로 낮춰졌고요. 네. 그게 정확히는 2019년 초이긴 한데 음. 2018년 상반기부터 1,000만 원으로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했어요. 그리고 아. 실제 금융 당국에서 여러 보도 자료들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저 시점은 2018년 4월이니까 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야 2천만 원 했다 가지고 나중에 위험해. 걸릴 수 그렇죠. 있다. 걸릴 뭐 수 이런 있어. 생각이다. 2천만 원을 아. 어떻게 만들어냈냐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예. 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은행 가서 찾았다.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SK 그 김민석 후보의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 예. 판결문에 이렇게 나온대요. 맞습니다. SK 그룹 관계자가 서울시장 출마한 사무실에 봉투를 들고 왔대. 네. 종이 봉투. 예. 거기에 2억 원이 들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고 해서 뭐 쓰시라고 드리는데 그때는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네. 차용증을 자기가 안 써줬대. 잘 몰라가지고 차용증 안 써준 게 죄냐? 이게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면은 내가 차용증을 안 써줘가지고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당해서 그냥 준 건데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어서 예. 이제 판결문에는 또 그냥 빌린 걸로 합시다라고 네. 서로 했다는 얘기가 오간 게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네. 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김민석 그 지명자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의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7월경 여러 사람들에게 일시에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과산 증여세 압박이 있었다. 예. 증여세 압박이라는 게 뭐예요? 저 이거 보고서 너무 웃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해명이라고 이제 올린 네. 거죠. 예. 네. 세금 압박 중과산 증여세. 압박. 이거 저도 솔직히 네.
중과상금이란 표현 네. 이제 회계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고 거의 안 쓰는 용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저게 증가산 증여세가 중과산. 이건 이겁니다. 제가 뭐 예. 우선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 네. 뭐랄까요? 학교를 계속 안 나와 학생이 네, 네, 네. 뭐 결석. 나와라 해도 네. 안 나오고 무단결석 네, 뭐 네, 이해도 네. 안 해. 네. 그런 애들한테 가하는 체벌인 거죠. 그러니까 아. 뭐냐면 중가산. 중가산금. 중가산금. 일반적으로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가산세. 그렇죠. 예. 증여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본인이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예. 네. 증여세. 예. 네. 그런데 가산금이라고 하는 건 네. 과세 당국 국세청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야 김경민 뭐 국세청이 또 때려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네. 그건 뭐냐면 야 너 돈 받았으니까 신고해. 어? 아니 또- 근데 아 저게 강세상한테 돈 받았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네, 네. 해도 해라 해도 안 하니까 국세청이 때려버린 거예요. 일단은 저거는 지금 그러면은 정치자금 받은 거를 증여를 받았다라고 지금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세건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법에서 7억 2천만 원 수수가 확정이 되니까 예. 네. 국세 세무당국에서는 7억 2천만 원 받았었네요. 예. 그거 신고하세요. 예. 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세요라는 거네요. 내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지. 안 한 거네요. 버틴 거지. 근데 저거는 그러면은 지금 정치 국세청의 농간입니까? 저게 농간이면 네. 뭐 저도 가끔은 네. 뭡니까 그 과속 카메라에 걸리고 하거든요. 네. 그게 다 이제 농간이죠. 김경률에 대한 탄압이고 그럼- 김경률 자동차에 대한 압박. 어머나. 저 어떡해. 중과산 증여세는 그러면은 김민석 씨처럼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만 아주 저 이렇게 표적을 해서 저 징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국민도 저런 일을 하면 저렇게 되나요? 저 정도면 거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은 저 단계까지 안 가는 게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네. 일단은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국세청이 부과함에 따라서 네. 발생한 가산금. 네. 그다음에 중과상금은 야 이제 우리가 너 하도 신고 안 하니까 예.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세금 내라고 했는데 네. 그걸 또 안 내고 하니까 중가상금. 아.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저라면 창피해서 저 단어를 못 써요. 중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내야 될 의무, 해야 될 의무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7년, 8년에 걸쳐서 해태하니까 네. 안 하니까 발생한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건 네. 근데 뭐랄까? 지금 밑에 써 있잖아요. 저기 이상하네요, 추징금을 성실 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을 겨냥했을 중과산 증여세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나쁜 놈이다. 얘기하고 있는 전두환한테 거잖아요. 전두환한테 적용해야 될 거를 네. 착한 나한테 적용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 세무당국은 말이에요? 전두환이 너나 똑같다는 거고.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네. 전두환은 전두환, 똑같죠. 김민석은 김민석. 네. 낼 세금 안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두환이든 김민석이든 똑같아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 네. 지금 김민석 그 지명자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전두환 같은 사람한테 했어야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네.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편을 오늘 계속 김민석을 네. 까니까 하나만 네. 편들자면 네. 네. 과거에는 뇌물이 세금 그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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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과거에는. 진영 살고 많은 지금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뇌물 받은 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음에 그렇죠.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억울하겠네. 왜냐하면은 토해냈잖아. 네, 그 좀 네. 추징금인가 뭔가로 네. 7억 2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추징금을 냈는데 네. 그렇더라도 너가 받은 세금을 내라 그렇죠. 이거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체벌적인 의미고 네. 너 7억 뇌물을 받았으니까 법적인 형사법정에서 너 7억 토해내라는 거고 버리고 그것을 예. 벌. 우리 세법적인 관점에서 너 7억이라는 뇌물을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지. 세금 내. 그런 전혀 뭐 이중 형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김경률 회사의 단독 아까 그 이 증여세 네. 누진 가산되는 과정들 예. 한번 복잡한 건데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저게 바로 아까 조국과 아, 함께 네네네네네. 김민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김민석 페이스북 들어가도 볼 수 엑셀표로 쭉 있는데 나오는 건데 아, 엄청 머리 이겁니다. 아프죠? 네. 저희
억울하다고 증여세 납부 현황해서 본인이 네. 올린 파일인데 저기 시작이 2012년에서 2012년.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저걸 2012년부터 계속 안 내고 있었던 안 거네요. 내, 그러니까 저는 저거 창피해서 저렇게 못 내건다는 거죠. 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세금을 안 냈다는 걸 지금. 그리고 매달 보면은 저렇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체납액에 따라서 이제 가산금을 네. 붙여가지고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요. 네. 체납액이 늘어나서 2012년에 저 1억 4천 정도였던데 맞습니다. 처음 이제 부여된 네. 증여세가 1억 4천이었는데 2018년 되면은 2억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1억 좀 증여 가산금 안 내고 내지 2억까지 불려가지고 저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건 네. 당연한 건데 저걸 억울해하고 압박을 느꼈다. 참고로 이제 저기에서 눈여겨 보실 것은 예. 2018년도에 이제 2억 가까이가 사라지는 과정. 예. 아 그래 2억이 2018년 4월에 일거에 빵이 되버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본인 2018년 4월. 예예. 그 이제 아까 빌린 그 돈으로 이걸 갚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리바이를 알리바이. 내는 거죠. 2018년 4월이 아까 그 맞습니다. 10명한테 맞습니다. 1,000만 원씩 예, 쪼개기 해서 차용증을 예. 써준 게 2018년 네. 4월인데. 그래서 본인은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마우려면 고마운 것을 입증하려면 진실한 채무를 입증하려면 우선은 계좌를 까자. 계좌이체. 그렇죠. 지금 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예. 관련해서는 지금 네네. 저 지금 의혹이 있는 거, 강신성 씨와 왜 계속 예. 돈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10대 의혹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능가하는 지출,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11조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유튜브 같은 방송에서는 이 어떤 부부가 노 부부가 이 김민석 씨한테 돈을 착취당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민석 지명자가 굉장히 세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조작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나는 한 번도 귀 기울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하는지 내가 너무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노부부 사건도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팔아서 딴 사람한테 돈을 빌렸던 거를 마치 나한테 네. 돈을 준 것처럼 네. 유서를 쓰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찜찜한 게 있어서 문자랑 오고 간 내역들을 정리해둔 게 있어서 내가 무혐의를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그 부분에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오늘 페이스북에 네.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뭐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노부부를 뭐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는데 그 사람들이 네. 정치인 김민석에게 뭐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안 해줬다. 부분은 근데 그 요 부분. 부분은 더 이제 의혹이 다른 증거들을 찾지 않으면 사실 노부부 노부부 사건은 별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데 예. 정작 거론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김민석 씨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논리를 펼치고 있느냐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인들 재산 상태를 보면은 번 것은 5억 얼마에 불과한데 최소한 우리가 예상하는 저 지출은 한 10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11조를 2억을 했고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다. 최소한 10억 내지 20억 사이에 돈이 뜨는 지금 상태다.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자료를 내놔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괜찮으시다면 네. 제가 오늘 작성해온 자료 중에 2018년도에 문제의 그 2018년도에 강신성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어떤 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짧게 한번 볼 수 강신성. 있을까요? 네, 아, 예. 회계 자료. 네네네. 우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현금 흐름표의 일부인데요. 네. 어디 가서 현금 흐름표를 이해할 때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네. 읽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네. 볼게요. 네. 1번이라고 쓴 것 우측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전환사채 발행해서요. 39억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네. 저게 그러니까 공개된 자료이고 네, 이건- 강신성 씨 기업의 회계 자료인 거죠. 네네네. 네. 네. 39억이 2019년에 들어오고 현금 유입. 예. 그다음에 2번 바로 위에 2번을 보시면 단기 대여금의 대여로 해서 38억이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오. 자, 저것도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 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돈이 뜻이죠. 빠져나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네. 거죠. 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강신성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네. 2018년도에 은행으로부터 39억을 조달하자마자 누군가에게로 흔히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가지급금. 누군가에게로 38억이 빠져나갔는데 네. 네. 제가 단언할게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기업이요? 저 아. 회사가 뭐 한 몇백억 몇천억 하는 회사면은 가는 네. 이런 정도 흐름 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현재는 매출이 한 9억 정도 되는 회사. 매출이 아. 9억이에요. 네, 매출이 2024년. 9억인 회사인데 네. 39억이 들어왔다가 38억이 빠져나갔다. 38억이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제가 네. 가지급금이라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생각하셔도 돼요. 의무는 곳으로 빠져나갔다. 의문 알수 없는 곳으로 곳으로 빠져나갔다. 빠져나간다. 어디로 빠져나갔을까? 저기 보면은 단기 대여금의 예, 예. 대여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빌려줬다.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요, 여러분 네. 은행에서 절대 그 못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 우리가 너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한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죠.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39억을 빌려줬는데. 빌려줬는데 예. 이제 의무누곳이라고 했는데 어딘지 사장이 몰라. 가져간 거죠. 되게 그러면 이제 사장이 가져간 사장이 거로 가져간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네. 세법에서도. 예. 사장이 38억 가져가 버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럼 회사에 남아 있는 돈 1억밖에 안 되는 거 운영자금 같은 걸로 쓰는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네. 곧바로 은행이 회수를 해야 해요. 되겠네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예. 또 이제 우리 그 신 기자님께서 네.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은 노부부 자살 사건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제가 처음에 아. 그 유서 내용을 네. 신빙성이 없다 내지는 이건 좀 속된 말로 하면 물지 말자 이렇게 한 게 딱 네. 저런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유서의 내용도 보면 에이 설마 무슨 내용이냐면 짧게 말하면 유서의 내용도 그거예요. 야 유서의 내용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극구 부인하는 김민석이 알선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돈을 빌렸고 그 돈 고스란히 김민석한테 갔다. 네. 이게 이제 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 주장이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난 사건이죠. 검찰에서. 네. 이것도 보면 제가 있을 수 없는 이거 왜 제가 있을 수 없다 하면서도 흥분하냐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지금 금융감독원 공시에 저와 같이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금감원에 공시되어 있는 네. 저 기업의 회계 자료고요. 저건 이제 하드 팩트인데 아하. 자, 근데 그 노부부 이야기는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한번 들여다봤으나 무혐의 무혐의고 사건이죠. 자기 네. 그 비서에 녹음한 내용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혐의가 없다는 네. 입증이 됐다. 네. 또 그래서 절대 얘기하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최근에 오광수 민정수석,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신탁했던 맞습니다. 그 지인, 네. 그 지인 명의로 네.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15억인가 했는데 네. 그 각서 10인가 써주기를 예, 이 예. 돈은 오광수가 쓴다. 네. 그리고 오광수가 갚는다. 네. 이렇게 약정이 돼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니까 네. 저축은행 은행장이 나타나서 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저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패턴이 지금 비슷한 것 말씀하시죠. 같은데요. 패턴이 비슷하죠. 저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랑 밑에랑 보면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돈이 나가버리는 네. 이 지금 형국인데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갔냐? 네. 제 말씀은 모르죠. 저게 예. 이제 2018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일이죠. 네. 굳이 이건 저의 흔히 말하는 뇌피셜인데 네. 헌금 2억으로 추정된 네. 김민석 의원의 수익 금액과도 네. 매치할 수 있지 않겠냐?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근데